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2023-24 시즌 라리가 전반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반기 18라운드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울고 웃는 다사다난했던 전반기였는데요. 잘하는 팀이 있는가 반면에 부진한 팀이 있었고, 잘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잘하는 선수는 누가 있었느냐? 베스트 11을 한번 뽑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축구 사이트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라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을 뽑은 상태인데요. 제가 뽑은 선수들하고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주관대로, 내 느낌대로, 내 성깔대로 그냥 베스트 11을 뽑았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감독부터 베스트 11, 11명 이렇게 뽑을 생각이고, 기본 포메이션은 4-2-3-1로 잡았습니다. 물론 다른 축구 사이트 보니까 4-3-3으로 잡은 팀도 있고, 그리고 4-4-2로 잡은 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격 쪽에서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4-2-3-1 포메이션으로 잡았으니까요. 여러분 인지해 두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영주가 뽑은 라리가 전반기 베스트 11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렛츠고! 먼저 감독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감독은 지로나의 미첼 감독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로나를 우승 경쟁하는 팀으로 만든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사실 전반기의 지로나의 퍼포먼스는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스러웠습니다. 지로나는 돌풍을 넘어 태풍을 일으키고 있죠. 지로나가 전반기에 14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1패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당한 패배죠. 전반기에 공식 경기 패배가 1패밖에 없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42골을 넣으면서 전반기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지로나예요. 지로나가 수비 쪽에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파괴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미첼 감독의 전술이 있기 때문이죠. 미첼 감독이 4-1-4-1 포메이션 또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공격 쪽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다변화시키면서 변화무쌍한 공격 전술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힘으로써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로나가 선수 구성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전방의 도부비크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왼쪽에 사비우, 오른쪽에 치간코프가 측면을 지배하죠. 여기다가 그 밑에 있는 미겔 구티에레스라든가 얀 쿠토 같은 경우에도 공격 지원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입니다. 중앙 쪽에 양야 에레라, 알렉시 가르시아도 득점포를 가동하고 득점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는 파괴력을 앞세워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선수 구성, 이 팀을 만든 것도 바로 미첼 감독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첼 감독의 임팩트, 활약은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로나가 우승 경쟁하는 것 자체가 좀 놀랍지 않아요? 전 매우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로나가 라리가 경험이 많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첼 감독이 2021년 7월에 지휘봉 잡고 나서 세군다 6위를 기록했는데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격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10위를 기록했어. 그것도 놀라운 성적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우승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감독은 미첼 감독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안첼로티 감독 고민했습니다. 왜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라리가 1위거든요.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드 벨링엄을 영입하면서 주드 벨링엄 중심의 4-3-1-2 포메이션으로 시즌을 시작했고,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부상 선수가 많다 보니까 4-2-2-2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꾸준히 성적을 냈거든요.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내내 줄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을 좀 고민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피미엔타 감독도 좀 고민을 했어요. 라스팔마스가 승격하자마자 라리가에서 지금 9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팔마스의 피미엔타 감독도 고려 대상이었거든요. 피미엔타 감독 바르셀로나 출신이잖아. 그래서 바르셀로나 유스팀과 바르셀로나 B팀 감독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차비보다 나아. 그냥 그렇다고요. 여하튼 이런 감독들을 좀 고려를 해봤는데 그래도 미첼 감독의 임팩트가 가장 강하다. 그래서 전반기 최고의 감독은 미첼 감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골키퍼 이야기를 해볼게요. 골키퍼 쪽에서 얘기해야 되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예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기 리그 18경기에서 11골을 실점하면서 최소 실점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가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크루토와 골키퍼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하니까 케파 골키퍼를 임대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케파 골키퍼가 선발로 뛰었었는데 케파가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루닌 골키퍼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케파도 잘하고 루닌도 잘해요. 다만 누구를 뽑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라스팔마스의 바예스 골키퍼의 활약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바예스 골키퍼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라스팔마스가 라리가 18경기에서 15골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이유는 알바로 바예스 골키퍼가 라스팔마스의 수호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그의 활약이 없었으면 라스팔마스는 수비 쪽에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스팔마스 올 시즌 홈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 수비 쪽이 워낙에 단단합니다. 그 중심에는 알바로 바예스 골키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18경기 출전해서 15골밖에 실점하지 않았고요. 4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선방이 3.78회, 선방 확률이 82.9%나 돼요. 페널티킥도 한 차례 막았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바로 바예스 골키퍼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빌바오의 우나이 시몬이라든가 소시에다드의 알렉스 레미로 골키퍼도 고려를 했습니다. 우나이 시몬 골키퍼는 18경기 출전해서 19골 실점했고 그리고 8경기 무실점이거든요. 전반기 최다 무실점을 기록한 골키퍼는 빌바오의 우나이 시몬 골키퍼예요. 그 알렉스 레미로 골키퍼 같은 경우에도 18경기에서 18골만 실점을 했고 그리고 7경기나 무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골키퍼들의 활약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라스팔마스를 9위까지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알바로 바예스 골키퍼라서 골키퍼는 알바로 바예스 골키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포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백은 레알 마드리드의 안토니오 리디거와 베티스의 헤르만 페찰라를 뽑았습니다. 리디거는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골키퍼 부상도 말씀드렸지만 수비수들 부상이 연이어서 이루어졌어요. 펠랑 맨디도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란 가르시아도 제 역할을 좀 못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밀리탕 부상이죠. 그리고 알라바 부상이죠. 나초는 퇴장도 당했죠. 그리고 오른쪽은 카르바알이 부상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수비 쪽에서 버팀목 역할을 한 거는 리디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기 최소 실점을 기록한 팀은 11골을 실점한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디거를 당연히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리디거의 전체적인 기록에서 봤을 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리디거가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버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디거는 당연히 뽑아야 되고 또 한 명은 베티스의 헤르만 페찰라를 뽑았는데 베티스 수비의 중심 역할이고요. 베티스가 수비 라인에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찰라가 중심 역할을 잡으면서 일관된 활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가 라리가 7위를 기록할 수가 있었고 라리가 18경기에서 18골만을 실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페찰라가 라리가 17경기 출전해서 한 골을 넣기도 했었는데요. 페찰라 같은 경우에는 안정되고 끈끈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베티스의 수비 중심 역할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페찰라를 안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센터백 얘기를 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리오 에르모소 선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에르모소 선수도 올 시즌 라리가 16경기 출전해서 정말로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또는 지로나의 달레이 블린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블린트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공격 전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린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해외 여러 사이트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주일 쿤데를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쿤데가 라리가 15경기 소화하면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했는데 패스 성공률이 92.4%나 되고 경기당 기회 창출이 0.93회나 됐습니다. 그리고 볼 경합에서도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요. 그 점을 봤을 때는 주일 쿤데도 후보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일 쿤데가 그라나다전에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수비 쪽에서 실수가 많았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이거는 아라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우오도 최근 들어서 실수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풀백을 한번 볼까요?
왼쪽 풀백은 헤타페의 디에고 리코를 뽑았습니다. 헤타페의 왼쪽 측면에 에너지를 불어넣으면서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어요. 올 시즌 라리가 13경기 출전해서 도움을 5개나 했습니다. 경기당 기회 창출이 1.87회나 되고요. 태클 성공도 경기당 1.79회, 볼 경합 성공도 경기당 6.69회나 됩니다. 그 정도로 왼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헤타페가 전반기에 라리가 8위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보르와 마요랄이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왼쪽에서는 디에고 리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린우드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에고 리코의 활약은 반드시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은 바르셀로나의 조안 칸셀로죠. 측면의 정복자입니다. 이미 바르셀로나의 중심이에요. 조안 칸셀로는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라리가 15경기 출전해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경기당 기회 창출이 1.5회, 드리블 성공이 2.65회, 태클 성공이 1.93회, 볼 경합 성공이 7.6회나 됩니다. 조안 칸셀로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서 기여도가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해외 사이트들은 조안 칸셀로를 왼쪽 풀백으로 배치를 하고 그 대신 오른쪽에 다니 카르바알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카르바알이 최근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긴 했지만 올 시즌 전반기에 라리가 13경기 출전해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디에고 리코의 활약을 좀 높게 평가를 해서 디에고 리코를 왼쪽 풀백에 기용한 것이고요. 물론 왼쪽 풀백 중에서는 지로나의 미겔 구티에레스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왼쪽 윙백이지만 풀백 자리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사무엘 리노를 배치할 수도 있죠. 이 두 선수 모두 뛰어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저는 이제 디에고 리코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도 뭐 다니 카르바알 얘기도 했지만 소시에다드의 하마리 트라우레도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역시 이제 조안 칸셀로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조안 칸셀로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선 미드필더 자리에는 지로나의 알렉시 가르시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페데리코 발베르데를 뽑았습니다. 알렉시 가르시아 있잖아요. 주드 벨링엄 다음으로 올 시즌 최고의 선수예요. 알렉시 가르시아는 지로나의 엔진이자 패스 공급원이고요. 제3의 득점원 역할도 합니다. 올 시즌 라리가 18경기에서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알렉시 가르시아의 기록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패스 성공률이에요. 패스 성공률이 91.9%고 특히 롱패스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롱패스 성공률이 80.1%예요.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리면서 공격 루트를 정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특히 패스를 주고 나서 가만히 위치를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움직이면서 공격 지원도 상당히 잘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로나가 전반기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로나 선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지로나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감독이 워낙에 전술을 잘 짰기 때문에 지로나가 전반기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사실 저는 토니 크로스하고 발베르데 2명 두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토니 크로스를 뽑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토니 크로스가 라리가 18경기에서 한 골 6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전반기 최다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토니 크로스죠. 그리고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 성공률이 프랭키 도용 다음으로 가장 높아요. 94.3%고요. 경기당 롱패스 성공률은 최고입니다. 85%나 돼요. 그래서 토니 크로스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허리에서 개고생한 발베르데를 뽑아야 되겠다. 사실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안첼로티 감독이 4-3-1-2 포메이션을 가동한 이유 중에 하나는 3미들의 젊은 선수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미드필더의 에너지, 압박, 속도를 높일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초아멘이 카마빈과 발베르데로 3미드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발베르데의 역할은 수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공수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오른쪽 측면 공격도 가담해 주죠. 그런데 초아메니하고 카마빈가가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두죠. 토니 크로스 파트너로 기용을 하는데 발베르데가 중앙에 있어야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허리는 에너지를, 압박을, 힘을,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4-2-2-2 포메이션에서 발베르데는 중앙을 책임지고 오른쪽은 발베르데가 아닌
모드리치라든가 세바요스라든가 브라임 디아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발베르데가 레알 마드리드 중원에서 해주는 역할이 많다는 겁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은 프랭키 도용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냐. 나도 쓱 하고 밀어넣고 싶었어. 근데 프랭키 도용이 라리가 10경기 소화를 했는데 846분밖에 소화를 안 했어. 다른 선수들은 1000분 이상을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 11에 뽑은 선수들은 다 1000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랭키 도용이 846분밖에 소화를 못해서 프랭키 도용을 베스트 11에 넣지를 못했어요. 프랭키 도용이 경기당 패스 성공률 1위죠.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당 기회 창출도 0.06회, 경기당 드리블도 1회 이상 성공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의 미켈 메리노라든가 마르틴 수비멘디 이 두 명의 선수가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해는 됩니다. 워낙에 이 두 선수도 올 시즌 전반기에 뛰어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저는 미켈 메리노보다 수비멘디의 활약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기 라리가 18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리고 라스팔마스의 키리안 로드리게스도 올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라리가 17경기에서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중원에서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키리안 로드리게스도 뽑을까? 그러다가 키리안 로드리게스 뽑으면 쌍욕 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알렉시 가르시아는 돈터치고 알렉시 가르시아 파트너 문제였는데 발베르데, 토니 크로스, 도용, 수비맨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키리안 로드리게스를 뽑는다? 이건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 3선 미드필더로는 알렉시 가르시아와 페데리코 발베르데를 뽑았습니다. 자, 이제 공격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왼쪽 윙어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을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리즈만을 최전방에 두지 않고 오른쪽에 두지 않고 왼쪽에 뒀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른 선수들을 뽑다 보니까 왼쪽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왼쪽에 기용될 수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죠. 쟁쟁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로나의 사비오가 있고요.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즈만은 반드시 뽑아야 되겠고 그리고 왼쪽 라인에 그리즈만과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의 상징이자 돌격대장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사상 최다 득점자 명단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73골을 넣으면서 루이스 아라고네스하고 동률을 기록하게 됐죠. 올 시즌 라리가 18경기에서 11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도움보다는 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알바로 모라타하고 투톱으로 기용되거나 또는 앙헬 코레아가 공격 라인에 들어왔을 때는 미드필더 라인에 내려와서 공격을 푸는 역할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알바로 모라타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즈만이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활약은 뭐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리즈만이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기세로 봤을 때는 그리즈만 한 시즌 최다골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리즈만의 득점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즈만은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중앙은 누굴까요? 당연히 주드 벨링엄입니다. 주드 벨링엄. 이번 시즌 라리가는 주드 벨링엄을 위한 무대예요. 이번 시즌 전반기 MVP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주드 벨링엄이 라리가 16경기에서 13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현재 라리가 득점 1위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드 벨링엄은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유효 슈팅 대비 득점 비율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저격수처럼 때렸다 하면은 유효 슈팅 또는 골이라는 거예요. 사실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60% 정도가 돼요. 이게 엄청난 수치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에 40%가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슈팅 때리면 유효 슈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 슈팅 대비 골수도 많은 편이고요. 자, 한번 보세요. XG값이 0.47인데 경기당 득점력이 0.85골이에요. 미친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골만 잘 넣느냐? 아닙니다. 미드필드에서 압박하죠. 공 연결해주죠. 정말
큰 육각형의 선수가 이런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 넣을 때 온몸이 무기입니다. 오른발로 7골, 왼발로 3골, 헤더로 3골.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없습니다. 사실 주드 벨링엄이 올 시즌에 골 넣는 모습 봤을 때는 볼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위치로 파고 들면서 마무리 짓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엘 클라시코에서의 득점을 보면 위치와 상관없이 스스로 힘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패턴으로 골을 넣고 있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주드 벨링엄은 올 시즌 라리가 전반기 MVP니까요. 더 이상 설명하면 입 아프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윙어는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냐키 윌리엄스를 선택한 이유는 최전방보다 오른쪽에서 이냐키 윌리엄스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활약이 진짜 눈부시거든요. 라리가 18경기에서 8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이냐키 윌리엄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이 선수는 스피드도 뛰어나고 드리블도 있고 볼이 없을 때 움직임도 뛰어나다. 그리고 온몸이 무기다. 다만 결정력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바오 사정 때문에 이냐키 윌리엄스가 최전방에서 계속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냐키 윌리엄스가 한 시즌에 2자릿수 골을 넣더라도 비판을 당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구루제타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구루제타가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이냐키. 그러면서 빌바오는 힘을 발휘하는 거죠. 왼쪽에 니코는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크로스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 오른쪽에 이냐키는 최전방 쪽으로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들어가서 골을 많이 넣고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이 형제의 성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위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냐키 윌리엄스가 올 시즌 전반기에 너무 파괴력을 발휘해줬기 때문에 이냐키 윌리엄스를 뽑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른쪽 라인은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를 왼쪽에 넣을까도 고민했습니다. 호드리고가 올 시즌 라리가 18경기에서 7골 4개의 도움을 했어요. 그런데 호드리고의 아쉬움이 있다면 개막전에서 골 넣고 나서 비니시우스가 부상당하기 전까지 그때 득점 기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골을 많이 못 넣었죠. 라리가에서는 골을 못 넣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 기간 동안은 호드리고의 활약이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냐키 윌리엄스를 선택을 했고요. 쿠보도 있잖아요. 쿠보 다케오사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라리가 17경기에서 6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쿠보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좀 많이 몰아넣었어. 최근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냐키 윌리엄스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헤타페의 메이슨 그린우드. 그린우드 헤타페에서 미쳤어요. 그린우드가 라리가 14경기에서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헤타페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우드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냐키 윌리엄스의 활약이 그래도 가장 눈부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른쪽 윙어로 이냐키 윌리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전방은 누굴까요? 지로나의 아르템 도브비크입니다.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죠.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도브비크가 누군지 몰랐어요. 우크라이나 프로리그에서 지난 시즌 24골을 넣었다고 하는데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지로나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17경기에서 11골 4개의 도움을 했는데 공격 포인트가 15개죠. 이거는 주드 벨링엄과 함께 최다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최전방에서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도브비크를 뽑았고요. 물론 이 선수하고 비교할 선수가 두 선수가 있어요. 한 명은 헤타페의 보르아 마요라입니다. 보르아 마요라의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 18경기에서 12골 1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득점력 부분에서는 마요랄이 도브비크보다는 한 골 더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요라를 뽑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도브비크가 골과 도움 숫자에서 워낙에 많으니까 그리고 지로나가 워낙에 잘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도브비크를 뽑았습니다. 보르아 마요랄과 도브비크 올 시즌 전반기에 진짜 잘해준 스트라이커들이고요. 자, 다른 한 명 비교 대상은 누구냐면 바르셀로나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 라리가 16경기에서 8골 4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도브비크가 경기당 XG값이 0.82골인데 경기당 0.94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XG값보다 높죠? 마유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유라이도 경기당 XG값은 0.54인데 경기당 득점은 0.75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유라이도 XG값보다는 경기당 득점력이 높아요.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경기당 XG값이 0.82골이에요. 도브비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당 득점력은 0.56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브비크하고 레반도프스키하고 거의 같은 수치의 득점 기회를 맞이했는데 결정력에서 도브비크가 더 앞섰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레반도프스키는 8골 넣었고 도브비크는 11골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 전반기에 얼마나 부진한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4-2-3-1을 바탕으로 해서 베스트 11을 뽑았는데 보시면은 골키퍼에는 라스팔마스의 바에스, 포백에는 헤타페의 리코, 베티스의 페찰라, 레알 마드리드의 리디거, 바르셀로나의 칸셀로, 삼선 미드필더의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지로나의 알렉시 가르시아, 그리고 2선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 최전방은 지로나의 도브비크로 뽑았습니다. 요 중에서 제가 해외 사이트라든가 여러 군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염탐해서 봤을 때에는 그리즈만, 벨링엄, 알렉시 가르시아, 칸셀로 요 4명은 변함이 없어요. 어딜 가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각 사이트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즈만을 최전방으로 옮기고 측면에 호드리고를 선택하거나 또는 사비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냐키 대신 쿠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도 발베르데 대신 토니 크로스라든가 아니면은 양엘 에레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포백 라인에도 칸셀로를 왼쪽으로 돌리고 카르바를 오른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백도 에르모소라든가 쿤데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선택하는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좀 많은 편이다. 그래서 전반기 활약상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는 이제 각 사이트마다 좀 차이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4명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기 MVP 주드 벨링엄, 그리고 전반기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인 지로나의 알렉시 가르시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사를 새로 쓴 앙투안 그리즈만, 바르셀로나의 수비 쪽에서 활기를 불어넣은 칸셀로, 요 4명은 모든 사이트들이 변함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또용주TV가 베스트 11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반드시 뽑아야 되는데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라리가 윈터 브레이크 기간 동안 저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라리가 전반기 좀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11 여러분 만족하셨나요? 재밌었나요? 노력해야 되겠다, 더 재밌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